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그 한오림 오리 선생이고요. 도서출판 디자인 하우스에서 이제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 책이 출판된 것은 1993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30여 년 정도 전에 만들어진 책인데, 상당히 이제 이 책은 이제 디자이너 출신답게 책들에 보면 이렇게 그림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책을 보면 특히 이제 장점이 그림이 많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래서 좀 재밌게 만화를 읽듯이 이렇게 읽었던 책이고요. 이 책의 이제 제목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캐나다에 사는 괴짜 한국인 그래픽 디자이너가 특유의 위트와 기발한 아이디어로 텍스트를 쓰고 그림을 그린 세상에 하나뿐인 괴짜 영어 공부책, 이렇게 나옵니다. 이 책에 이제 또 앞에 읽어보면, 이 책을 이리저리 뒤적이다 보면 단어 하나를 알면 묻 단어들이 꼬리를 물고 들어온다. 사전을 찾지 않고도 처음 보는 단어의 뜻을 짐작한다. 낯선 긴 단어와 만나도 그 관상으로 뜻을 점칠 수 있다. 한번 뜻을 익힌 단어는 잊어버리려 해도 안 잊힌다. 알고 있는 쉬운 단어로 고등 단어를 삼태기로 퍼올린다. 어휘가 폭발적으로 증폭, 일상생활에 막힘이 없어진다. 단어의 뿌리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즐길 수 있다. 영어 사용권의 생활, 풍속, 상식, 철학까지 터득한다. 이미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서말구슬이 보배가 된다. 사전 찾기에서 해방되고 영어 공포증이 쉽게 치료된다. 출퇴근 시간, 짜투리 시간 등을 흥미진진하게 보낸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뭐 나온 것을 이렇게 보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어스트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서양인들은 어스트로로지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스트로는 별이죠. 그래서 이제 별과 관련된 것 중에서도 이제 어스트로로지가 있고 어스트로노미가 있죠. 어스트로로지는 이제 별을 연구하는 그런 그 학문, 그러니까 이 천문학을 가리켜요. 어스트로노미. 이거하고 어스트로로지가 있거든요. 이가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그 단어는 천문학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점성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점성학은 별을 보면서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우주 비행사가 뭐고 이런 식으로 쭉 어스트로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뭐 데모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민중이란 뜻이다.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래는 그 디마크로스, 민주 정치가 디마크로스 아닙니까? 민중을 지배한다, 이런 의미에서 쓰였다는 거라든가, 또는 뭐 이제 삼각형 하면 트라이, TRI가 이제 3을 가리킨다, 이런 뜻도 있죠. 그런 의미로도 이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미세하다 이러면 마이크로, 이 마이크로가 작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마이크로스코프 하면 현미경 아닙니까? 미세한 것을 보는 거니까. 그리고 펜이라고 쓰이면 매달려 있다, 이런 뜻이라는 거. 우리가 잡는 펜도 매달려 있고 손에. 그다음에 반도, 피닌슐러, PENINSULA, 피닌슐러, 한반도가 이제 이 코리안 피닌슐러잖아요. 이렇게 한반도도 이제 세 개를 이렇게 보면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피닌슐러.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이제 가지는 그 목걸이 이렇게 매달려 있죠. 펜던트. 그다음 연금이 펜션인데 연금도 이렇게 매달려 있죠. 그래서 65세 이후에, 60세 이후에 이렇게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원과 관련된 그런 여러 표현들을 많이 써놨어요. 특히 이제 뭐 반감하면 엔티퍼스, 엔티가 반대고 퍼스가 마음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머리 글자를 모아놓은 것을 에크로님, 두 음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나, 음향 탐지기, SONAR이 소나인데 영어로는 사운드 내비게이션 앤 레인징, 머리 글자를 따온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뭐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로 이 책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관련된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과 관련돼서도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공부라는 칼럼을 하나 썼는데, 이 박이부정 공부꾼에게도 박습을,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제가 쓴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또 한 권의 책을 냈다. 졸저지만 20년 전 나와의 약속을 지킨 것 같아 감개가 무량했다. 영문학과 대학원 시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라는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었다. 영어를 라틴어 워원으로 분류해 단어를 외우기 쉽게 정리한 책이었다. 당시 그저 외우는 단어장만 있던 시절이라 어원에 따라 유사 단어를 살피고 연관된 단어까지 알 수 있어 효과적으로 단어를 외울 수 있었다. 그야말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어에 흥미를 느끼게 해주는 책이었다. 디자이너 출신의 저자답게 적절한 일러스트가 곁들여져 더욱 친근하게 책을 대할 수 있었다. 나 또한 이 책을 탐독했고, 공부의 끝이 꼭 깊이 파고들어 남들이 못하는 어렵고 복잡한 것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잃은 길을 쉽게 풀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나도 나중에 공부가 깊어지면 이런 책을 꼭 내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됐고, 이제야 그가 내가 공부하던 과정에서 팁처럼 메모했던 것을 정리해 출간한 것이다. 물론 내 공부가 얕은 탓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라는 책에는 턱없이 모자란 저작이지만 그때부터 이미 내 오지랖과 옆길로 새는 공부 버릇이 싹튼 모양이다. 영문학 박사과정에 들어가서도 문득 동양학에 이끌려 셀린저와 벨로우의 작품과 도연명의 작품 비교 연구라는 연구 주제를 잡아 이게 영문학 논문인지 동양학 논문인지 모르겠다고 하실 만큼 지도 교수님을 곤혹스럽게 만들게 하기도 했다. 팝송과 영어 유머집을 교재로 학생들에게 입시 강의를 한 나의 시도가 괜찮았는지 학생들이 좋아하고 수강생도 늘었으며, 그때의 강의 경험이 나의 영어책 집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아무튼 공부는 무조건 재밌어야 한다. 연관 학문에 호기심이 생기면 바로 파고들어 정리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제너럴리스트적인 면모가 내 체질인 모양이다. 번역을 하다가 영어 단어보다 우리말을 잘 알아야 매끄러운 번역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방송대 국문학과에 편입했고, 우리말 어원과 사상의 원류가 비슷한 중국과 일본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어서 중문학과 일본학과로 이어졌고, 문화의 지리적 영향을 살피다가 인류 보편적 문화란 무엇일까에 흥미를 느껴 문화교양학과에 편입을 한 것도 모두 이런 성향 때문일 것이다.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요, 박이부정, 넓게 알지만 얕은 지식이다. 쓰다가 보니 나의 이런 학문적 태도가 옳고 그름을 떠나 방송대가 나의 학문적 스승이었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당연하지만 하나의 주제에 천착해 깊이 파고드는 학문의 태도는 마땅히 바람직하고 존중받아야 한다. 인류사의 한 획을 그은 학문적 업적은 모두 그런 선현들의 공부에서 나왔으며, 내가 여러 분야를 공부하게 된 것도 이분들이 있어서 가능했다. 이 자리를 빌려 학문의 정수에 이르신 옛 공부꾼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한편으로 박대정심, 지식이 넓고 깊음 하지는 못하더라도 배운 것을 정리하고 나누는 공부꾼들도 충분히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공부는 사람들의 모든 경계와 세대를 넘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이니까, 이렇게 이제 썼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 그래서 여러분도 뭐 공부를 하거나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책을 토대로 해서 공부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싶으시면 이렇게 이제 공부와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이렇게 쓰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이런 거와 관련을 지어서 제가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이 책도 한번
함께 같이 공부를 해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이제 제 어떤 책을 쓰게 된 어떤 모티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